과연 105K를 뚫어낼 것이냐, 105K를 뚫어내지 못할 것이냐, 여기에 관건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고 플러스 오전 시황입니다. 현재 1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12분입니다. 어제 밤 사이에 뉴욕 증시는 2026년 들어서 처음으로 풀트레이딩 주간이죠. 그러니까 연휴 기간, 휴가 기간 끝나고 나서 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로 경신했고 S&P 500도 0.6% 정도 상승하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 섹터별로 순환이 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방산주나 또는 에너지 관련 쪽에 있는 그런 주가 좀 더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빅테크나 뭐 이런 쪽은 약간 좀 조용해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나스닥과의 눈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뭐 커플링 되는지에 대한 것도 뭐 눈치를 봐야 되는 것도 뭐 중요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올해 들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벗어난,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새로운 독립 자산군으로서 인정받느냐, 이런 내러티브를 갖게 되느냐, 그 서막을 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안전자산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날봉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위로 올리기 위한 무빙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여기입니다. 여기 요 사이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리젝션 블럭이라 부르는 윗꼬리입니다. 이 윗꼬리에서 숏 스퀴징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 7,500만 달러 정도의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위로 조금 올려주는 모습. 그래서 바디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기 있었던 숏 스퀴징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숏 스퀴징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숏을 걸었던, 아니면 그때 말씀드렸던 익절 로스를 걸은 겁니다. 이런 데서 위쪽에서 상방에서 걸었던 숏들이 좀 더 털어지는 구간,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오늘은 비트코인이 어딜 봐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97K,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던 내려가던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97K는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중요한 게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다음 연말에 대한 좀 우리가 실망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97K가 트리거가 될 것이다. 97K가 넘어서면 결국 105K까지도 충분히 오버슈팅을 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첫날에는 뭐 우리가 생각했던 단기 TP, 1차 TP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쪽에서 상당량의 숏스퀴징 물량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97K입니다. 97K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위쪽으로는 상방으로 다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 105K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존 차팅되어 있던 곳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 타겟가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구간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개파락이 있었던 곳이고 굉장히 매물대 자체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처럼 쭉 자동문처럼 쭉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저항 라인이라든지 지지 라인은 어디가 되느냐, 4시간 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들에서는 이제 올라가면서 생기는 잠금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양봉이 생기면서 양봉에서 윗꼬리가 생기고 그 다음 양봉이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 요 두 개의 꼬리가 숨어있는 오더블럭 또는 숨어있는 안전장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엇갈리면서 서로 잠궈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와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 좀 안을 들여다봤을 때 작은 시한봉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시한봉으로도 나올 수가 있지만은 결국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나
음봉이 하나 끼인다 하더라도 양봉 뒤에 작은 음봉 그리고 그 뒤에 양봉으로 이어진다면 요 구간이 위아래 꼬리를 엮어서 또 다른 오더블럭 또는 안전장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 4시간 봉으로 이러한 무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면서 다시 양봉으로 밀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오후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 될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위쪽 TP1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괜찮은 무빙을 계속 빌드업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97K를 넘어서서 105K 그리고 이번 시즌 상반기 그러니까 뭐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상반기 안에 150K를 뚫어주는 무빙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를 오늘 지지받아주고 97K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는 이번에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좀 뭐랄까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거시 경제적인 문제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좀 다른 지위를 얻어간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밀어올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감을 그대로 차트에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 잠깐 보겠습니다. 도미넌스는 연말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지난번에는 요 위쪽 그러니까 60.8% 정도 됩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흡성하는 시기, 그 다음에 58% 이하로 내려가면 알트코인 시장이 시작되는 구간이라 생각했을 때 요 가운데 구간이 약간 과도기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트리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간을 미들라인을 그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이 아래쪽은 약간 알트코인이 시작되는 부분이라 생각했을 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들라인 조금 아래쪽입니다. 오더블럭이 있습니다. 이 오더블럭 이 타겟가가 되면 결국 여기서는 좀 미세하긴 합니다만 59.28% 정도 됩니다. 여기를 아래쪽으로 하회하면 알트코인이 동반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트코인이 미리 상승하고 난 뒤에 알트코인이 뒤따라오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는 메이저 알트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섹터별로 같이 순환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한 섹터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RWA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의 토큰화로 되어 있는 RWA 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I 관련입니다. AI 관련해서 밈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랜더 같은 경우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그런 테마 쪽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체크해뒀던 이곳을 뚫어주고 난 뒤에 리테스트 받고 다시 내려가는 형태,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구간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포함해서 많은 알트들의 약진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조금 더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우리가 어제 체크해놨던 이런 곳은 좀 뭐랄까요? 좀 아직은 상승을 완전히 전환했다고 하긴 어렵고요. 이 노란색 구간입니다. 노란색 구간을 돌파해줘야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는 3,556달러 정도에서 시작해서 3,650달러 정도 부근입니다. 그래서 3,550에서 3,650 정도 요 사이에서의 가격대를 우리가 돌파해줘야 된다. 여기를 돌파해주면 이더리움이 좀 어느 정도 상승으로 쭉 밀고 올라갈 수 있다. 아까 비트코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을 넘어서면 위쪽으로 바로 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조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알트들,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은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점을 터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이곳을 돌파해야 된다. 2.35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파란색 요 구간에서, 빨간색은 또 훼손하면 안 되고 아래쪽 파란색과 초록색 이 구간에서 반드시 매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상반기에 알트코인이 열리게 되면 ISO 200 둘둘이 유틸리티라고 해서 다른 뭐 밈코인이라든지 아니면 RWA에 비해서 좀 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실사용되는 것들이 레거시 자산가들에게 이목을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말 지루한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SEC와의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고 ETF 승인에 대한 좀 이야기 추가로 좀 더 많이 유입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기관 매수들이 조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플을 그리고 헤데라 그 다음에 스텔라루멘, 아이오타 포함해서 ISO 200 툴들에 대한 기대감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더 높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좀 가파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계속 말씀드리고 왔던 2.35달러를 터치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FVG가 있습니다. 갭 상승을 이뤘던 이 FVG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또 FVG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FVG를 띄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FVG 약간 이곳을 터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파른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아시아장에서는 약간 꺾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숨가쁘게 왔었던 것에 대한 일부 후퇴일 뿐이지 전체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강한 매도세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공급 쇼크를 일으키기 위한 상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현재 많은 물량이 좀 필요하다. 커뮤니티에서 장난삼아 올리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리플은 굉장히 홀더들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런 트리거를 넘어서 주면 위쪽으로 올라서는 것은 좀 시간 문제다. 그리고 빠르게 다른 코인보다 급격한 위치에 그 전에 있던 올타임 하이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메이저 코인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좀 악명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밈코인의 카지노판이죠. 그래서 도박판입니다. 왜냐하면 빠른 유동성을 빠른 트랜잭션 속도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밈코인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밈코인이 열광되는 이유는 예전처럼 사기라든지 그냥 재미로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이랑 원래는 주식 같은 경우에 너무 우리가 코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을 보면 변동폭이 5% 올랐다라면 그냥 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낀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코인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20-30%는 올라야 대충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에서도 메이저 코인이 10% 오를 때 밈코인이 3-40% 오르는 걸 보고 젊은 세대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밈코인에 대한 열광이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오픈된 상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발자 리스크가 잘 없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밈코인에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밈코인들이 하나씩 AI 섹터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밈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솔라나도 약간 밀어 올리는 느낌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곳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46불입니다. 146불을 돌파해줘야 솔라나 자체에서 좀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밈코인에 대한 카지노판, 그러니까 판을 깔아준다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악명을 좀 떨쳐내고 다양한 좀 확장성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그런 게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에 네트워크 활성도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들어와 있는 기존에 있던 레이어 1에 대한 여러 가지 확장된 코인들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코인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양은 많되 그 안에 있는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극복해야 되는 좀 태생적인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각인되어 있는 안 좋은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메타에 다 걸쳐있는 교집합의 정말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I, RWA, 디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다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교집합의 한 가운데 있는 게 체인링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체인링크는 묵직하지만 굉장히 많은 홀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어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체인링크 전략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10만 개 이상을 매집했다는 그 신호가 떴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엄청난 매물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바닥세를 철저하게 잘 다졌다라는 겁니다. 리플처럼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위아래로 약간 좀 털어주면서 올라가는 무빙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무빙을 봤을 때 4시간 봉을 봤을 때는 쭉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이 묵직하지만 진중하게, 그리고 각도도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상반기에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체인링크가 어느 순간에는 쭉 올라와 있는 조용하지만 아주 묵직하게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AI 밈 섹터입니다. 렌더 예전에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데서 선물 텔레그램이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데서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바닥세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짝 나와줬던 이 박스권에 살짝 브레이크아웃을 해줬던 요것을 보고 우리는 이 중간 미들라인에서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미들라인부터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다시 회복하는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스타노스를 잡고 최고 1차 TP는 여기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선물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렌더가 간밤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TP는 2.478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봤던 렌더코인처럼 바닥세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아웃 했던 지점에서부터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브레이크아웃 한 이후에,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요 구간에서 브레이크아웃 한 이후에 요 구간에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 또는 오더블러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곳을 설정해 두고 그것에 이르렀을 때 선물이든 아니면 현물로 추가 매집을 하던 이런 매매의 기회를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입니다. CME 같은 경우에도 그 OI,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들이 다시 증가세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기관들이 이제 휴가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이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풀 트레이딩의 첫 주입니다. 첫 주 시작이라서 비트코인 보유량도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그러면 거래소 내에서의 비트코인은 보유량이 좀 적어서 공급 쇼크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트리거, 아까 말씀드렸던 97K입니다. 97K를 돌파하는 순간 공급 쇼크가 자꾸 말로만 하고 있었던 하방 경직성과 공급 쇼크에 대한 그 효과가 한꺼번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과연 105K를 뚫어낼 것이냐, 105K를 뚫어내지 못할 것이냐, 여기에 관건이 있겠습니다. 어젯밤 뉴욕 시장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 좋았던 뉴욕장의 강세를 아시아장으로 이어나가야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신중하게 매매하시고 안전하게 매매하셔서 익절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편집해가지고 올릴게요. 안 보대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올려놔도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낮 시황은 회원제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과 오후 1시 넘어서 환시 마감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게요.